방구대장 TV! 여전히 부동산은 불장, 정부의 정책이 나올 때마다 풍선 효과, 정책이 닿지 않는 그늘에는 항상 엄청난 자금이 흘러 들어왔죠. 오늘은 제가 이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집값을 잡겠다는 불합리한 명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잖아요.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더 많은 노력으로 더 많은 돈을 얻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행복, 보람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죠.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예요.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집값을 잡겠다? 국가가 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재산권을 함부로 통제하겠다는 거죠. 국가가 왜 국민의 욕망과 의지를 끄끄려 하냐 말입니다. 현 정부의 생각대로 집값 떨어뜨리면 1가구 1주택 보급해줄 수 있나요? 보급하면 국민들은 그 집이 내가 꿈에 그리던 그런 집이다, 아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집값을 잡겠다는 명제 자체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통제이고 경제 발전과는 역행되는 명제라고 생각됩니다. 집값을 잡겠다가 아니라 청년, 실수요자,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면서 살면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집에서 아이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다가 맞겠죠. 두 번째, 서울 집값이 오르면 서울에 집을 더 짓는 게 맞는가?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청년, 무주택자들 이제 내 집 마련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주택자들 집 팔아라, 법인 보유한 집 팔아라, 세금 중과하겠다,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 정책이 3기 신도시 임대주택 공급하겠다, 아파트 공급 늘리겠다, 이런 거죠. 서울 집값이 올라서 서울 가까운 곳에 집을 더 짓는데요, 정부의 땅 장사밖에 더 되는가요? 집을 더 지으면 집값이 해결될까요? 지금도 무수히 많은 청년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은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모든 인프라, 경제활동 등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서울에 집을 더 짓고 이번에도 집값이 안 떨어지면 공중도시를 만들 생각인지, 어디까지 서울을 넓혀갈 생각인지, 결국 서울에 집을 더 지으면 지방 아파트는 계속 침체될 것이고 서울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겠죠. 세 번째, 정치 지도자, 대통령, 정부의 역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결과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에 버스 중앙차로제 혁신이었죠. 이번 정부는 하겠다고 말만 하고 하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한 거 다주택자, 법인 중과세, 그래도 안 되니까 3기 신도시 몇만 호 건설이래요. 막상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따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10년, 20년 후에 살아가는 세상의 밑그림을 그려주는 게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밑그림은 없어요. 그냥 주식 투자만 하래요.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아쉽게 느낀 점은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다는 부분이었어요. 대통령은 국가의 리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의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리더의 가장 큰 자질은 풀이 나는 곳으로 무리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풀이 나는 곳으로 무리를 이끌어야 그 무리의 기본적인 생존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책이 여기에 풀이 너무 많이 자라네? 여기 있는 사람들 풀 그만 뜯어, 다른 사람들 풀 뜯을 거 없어집니다, 이런 정책이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풀을 어떻게 안 뜯습니까? 리더가 해야 될 일은 이쪽 앞에 풀이 많아서 사람들이 몰리면 다른 쪽에다 씨 뿌리고 물 길러와서 다른 쪽에도 풀이 많이 자라게 해서 이쪽에도 풀이 많이 자랍니다, 사람들 여기 가서도 풀을 뜯으세요,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도시 개념 만들고 신도시는 미래지향적으로 공급돼야죠. 그래야지 신도시가 배드타운이 아닌 신도시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번째, 개념이 없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안정 포인트는 서울 수도권, 지방 대도시 일부 지역의 집값 안정이 목적이에요. 다른 지역은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집값을 폭등하는 지역의 특징이 뭔가요? 투기꾼이 좋아하는 지역이라서. 맞는 말인데 틀렸죠. 살기 좋은 지역이라서 오르는 거예요. 살기 좋은 곳에 내 자산을 축적해 두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곳에 집값이 비싸더라도 집을 사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국민의 경제활동을 왜 정부가 곡해를 합니까? 서울은 서울 나름대로, 지방 대도시는 지방 대도시 나름대로, 소도시는 소도시 나름대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일자리도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죠. 서울에만 의료, 교육, 복지, 여가 모든 게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서울에 집을 사려는 거죠.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 스스로 매기는 것이 아니고 주변 환경이 매기는 겁니다. 강남 아파트의 가격은 강남이 가진 우수한 교육, 생활 모든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비싸지는 거예요. 다른 도시들도 갖춰가야죠.
국민이 편리하게 사는데 필요한 거니까. 그래야지 집값의 지역적 불균형도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살고 싶은 환경 좋은 집이 늘어나는 거겠죠. 이런 부분이 국민들을 골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낼게요. 집값 안 오르게 해서 골고루 잘 살겠다 하지 말고 살기 좋은 지역 많이 만들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해주겠다. 주거 문제는 단순히 집만 잘 짓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